학점은행제를 시작하는 분들 중에선 고졸 학력으로 시작하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죠. 학습자 본인이 2년제, 3년제 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전에 다니던 대학을 자퇴한 상황이라면 이전에 다녔던 대학교에서 얻은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대학교에서 학점을 얻은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냥 다 등록하고 남은 학점만 얻으면 끝나는 건가? 이건 아닙니다. 왜 이게 아니냐? 학점을 가져온다고 하면 일단 그 학생의 전공이나 교양학점 등 학점 분류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전문대 기획과 졸업하신 분들이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고 싶다 하면 이럴 때에도 온전하게 전적대 성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예시처럼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올 때에도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 전적대학교 학점 가져오는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보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전문대학교를 졸업했거나 대학교 자퇴를 하셨다면 전에 다녔던 대학교의 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죠. 2년제 졸업이 최대 80학점, 3년제 졸업이 최대 120학점까지 가져올 수 있고 대학 자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이전에 들었던 학점을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갖고 있는 학점을 전부 가져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카톡 상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습 설계 상담을 시작할 때 제가 학생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것이 최종 학력, 목표 전공, 학위 취득 기간 이렇게 세 가지거든요. 학위 취득 기간이야 어차피 조율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잠시 빼두고 학생의 최종 학력, 목표 전공 이 두 가지가 학습 설계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한데 학습자님이 최종 학력이 전문대 졸업이거나 아니면 대학 자퇴를 했다면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올 수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가져오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걸 다 못 들고 오는 경우는 무엇인가? 가져올 학점은 많은데 전적대학교 전공과 목표 전공 두 가지가 다를 때입니다. 영상 처음 시작을 할 때 들었던 예시를 다시 보면 학생이 저는 기계공학 전공이었는데 대학교 자퇴를 하고 나서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해요. 근데 학습자님이 경영 전공으로 하고 싶대. 그럼 학점을 가져올 때 기계 전공 수업들이 학점은행제 안에서 경영학 전공으로 인정받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가져올 때 대학교에서 들은 기계 전공 학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일반 학점으로 넘어갑니다. 보유 학점만 있으면 되는 분들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상관없이 갖고 있는 학점을 전부 다 가져오시면 되는데 학위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최대로 가져올 수 있는 일반 학점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전적대학교 학점을 온전하게 못 들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가 설명이 들어가야겠죠. 일반 학점은 왜 제한이 있는가? 이거는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조건을 보시면 됩니다. 전문학사 취득 조건이 전공 45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이 80학점 이상 이렇게 이고 학사학위 취득 조건이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이 140학점 이상 이렇게입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둔 총 취득학점에서 꼭 이수해야 하는 전공학점과 교양학점을 뺀 학점이 일반 학점의 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문학사는 20학점, 학사가 50학점. 이게 일반 학점 최대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예시로 들었던 내용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설명해 볼게요. 전에 대학교에서 기계 전공을 했는데 자퇴하고 경영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고 싶대요. 대학교에서 들은 기계 전공 수업은 경영학 전공 안에서는 일반 학점이 되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대학교에서 전공 60학점, 교양 12학점 이렇게 들었대요. 교양학점으로 인정되는 수업은 교양학점 그대로 들고 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 쳐도 얘는 이 학생은 그러면 일반 학점으로 넘어가는 게 60학점인데 학사과정 안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일반 학점이 50학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영학사 학위 취득 조건이 경영 전공 60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총 취득학점 140학점 이상인데
이 학생은 교양 12학점과 기계 전공 수업 60학점이 있잖아요. 일단 이 학생은 경영 전공 60학점은 있어야 하니까 이거를 전부 채우고요. 교양은 12학점을 이미 갖고 있으니까 부족한 18학점만 더 채워보면 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 교양학점만 더 채우셔도 이 학생은 총 취득학점이 150학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적대학교 성적 중에서 전공도 교양도 아닌 기계 전공 수업 중 10학점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10학점을 등록 안 해도 학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거든. 자, 그러면 남은 10학점은 어떻게 되냐? 절삭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이 학생이 만약에 경영 전문학사로 하게 된다면 일반 학점은 20학점만 등록하면 되니까 남은 일반 40학점은 필요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서 들었던 예시처럼 본인이 갖고 있는 학점이 많은데 다른 전공 학위를 받으려고 한다면 일반 학점 인정에 대해서 꼭 알고 학생 본인이 온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학점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체크를 해야 합니다.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나의 전공, 학점은행제 전공 이렇게 있는데 나의 전공과 학점은행제로 하고자 하는 전공명이 완전히 똑같다. 뭐 예를 든다면은 학습자 본인의 전공이 전기 전공인데 학점은행제로 하려고 하는 전공도 전기공학이다. 이러면은 전적대학교 성적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전공명이 완전히 똑같으면 전적대학교에서 전공으로 들은 수업은 학점은행제로 가져와도 전공으로 인정이 되거든요. 아주 안전하게 학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금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학과 명칭이 완전히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간혹 이런 경우의 학습자분들도 계십니다. 전공명이 똑같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공학 전공자가 학점은행제 전기공학 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이 학점은행제 경영학 학사 학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학과 명칭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전적대학교 학점을 가져오는 데 문제는 없을 듯한 그런 애매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건 정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점 인정 신청을 받고 나서 수업을 시작하세요. 대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이 학점은행제 안에서도 전공 그대로 인정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학점 인정 신청입니다. 지금처럼 학점 인정 신청 시기가 아니라서 학점 인정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학습 설계를 통해서 학점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의 전공과 학점은행제로 하고자 하는 전공이 전혀 상관없을 경우 또는 본인이 전공한 것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데 학점은행제에 없는 전공일 경우 이때는 대학교에서 들은 전공 수업이 전부 일반 학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양 학점으로 인정받은 수업은 교양 그대로 가져올 수 있지만 전공으로 들은 수업은 일반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것. 그리고 일반 학점은 학위 취득 과정 안에서는 전문학사는 최대 20학점까지, 학사 학위는 최대 50학점까지 등록 가능하고 그 이상은 학위를 받는데 의미가 없다는 것. 학위 취득 상관없이 보유 학점만 필요한 학습자분들은 상관없지만 학위를 꼭 받아야 하는 분들이라면 최대 인정 가능한 일반 학점을 꼭 알아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혹은 학습 상담 요청을 하고 싶다면 댓글 또는 설명란에 있는 오픈 카톡 링크를 통해서 제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도 학습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름진 학점은행제 안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